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 후 맞는 첫 대면 추석입니다. 명절을 겨냥한 영화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요. 이번 추석 한층 다양해진 오락 영화와 재개봉 영화가 극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긴 연휴 기간 즐길 수 있는 영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 극장에서 영화 뭐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박스오피스 1위, 2위가 다 우리 국내 영화란 말이죠.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개봉을 했던 영화 보면 645라는 영화인데 이게 코미디 영화더라고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645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북한에서 로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57억에 당첨된 1등 로또 복권이 그 군사 경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날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또를 준 병사와 한국의 병사가 어떤 협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보시면 정말 그냥 코미디 웃기려고 하는, 관객들을 웃기려고 하는데 충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남북한 군사 경계선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떤 그 현실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판타지에 가까운 그런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객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어떤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작품에 이제 등장하는 그 배우들이 고경표 씨나 이희경 씨는 조금 그래도 알려진 배우들이지만 은문석 씨라든가 곽도현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관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얼굴들임에도 불구하고 코미디 영화에 너무나 능청스러운 그런 시츄에이션 그 상황극을 잘 재현해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지금 인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즐기기에도 가볍게 보기에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같이 손잡고 나들이 가시기 좋은 작품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박스오피스 2위인 거잖아요. 네, 박스오피스 1위인 걸 보면 공조2 인터내셔널이에요. 이게 공조1이 한번 흥행을 했다가 이제 또 시리즈물로 2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떤 영화죠? 네, 많은 분들 공조1을 보셨을 텐데요. 1편을 보셨을 텐데 2017년 1월에 개봉했었습니다. 이 작품 이제 5년이 넘어서 이제 또 이 추석 시즌에 만나게 됐는데요. 벌써 5년이 흘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작품에 지금 그 유해진 씨와 현빈 씨는 계속 또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 해니 씨가 또 합류를 했는데요. 네, 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다니엘 해니 씨가 FBI의 요원으로 다시 이 두 사람과 함께 공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범죄 조직 리더인 장명준을 잡기 위해서 3명의 형사가 남한에서 첩보 작전을 벌이는데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공조하는 척하지만 또 3명의 각각 그 꿍꿍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숨기면서 공조하려는 부분들이 이 영화의 재미를 주고 있고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작품이 지금 코미디와 액션의 균형을 잘 잡은 범죄도시2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작품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사실 임유나 씨가 분한 그 미영이라는 인물이 1편에서도 이제 현빈 씨한테 반해서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그 이제 민영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빈 씨에게 이제 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을 당하는 그런 이제 망가지는 역할로 소위 나왔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다니엘 해니 씨까지 등장한단 말이죠. 다니엘 해니 씨는 또 이제 현빈 씨와는 다른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능글맞고 본인이 이제 잘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제 여성들을 대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이런 약간의 그 페이크 삼각관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정말 또 액션 영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코미디도 잘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재미도 있지만 또 그런 삼각관계를 보는 또 재미도 관전 포인트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공조2도 그렇고 시리즈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전제는 사실 그 전편이 잘 돼야 또 후속편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바람 좀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씁쓸하게도 그 외계인 1편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실 2편까지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1편에서 끝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이제 2편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작품인데 사실 시리즈물로 기획됐다고 하더라도 1편이 가장 재밌어야만 2편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공조도 780만 명 정도의 관객이 관람을 했었기 때문에 2편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어떤 해안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이제 많은 그 플롯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네. 이미 이제 개봉했던 작품들이 세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다음 작품에서도 어떤 그 관객 수를 예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모든 영화 제작자들의 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어떤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면은 해마다 사실 이런 프랜차이즈 영화들, 시리즈물들이 거의 1위부터 10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물의 제작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 2도 그러면 공조 3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대해봐도 되는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네. 약간 좀 망설여지긴 되지 않는 하는데요. 정도까지만. 예. 네, 좀 마치 이제 3편 시리즈를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네. 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흥행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스오피스 1위인 걸 보면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작품의 그 손익분기점은 일단 300만 명 정도로 보고 네. 있는데요. 지금 이틀 동안 50만 명이 넘게 들었고, 그리고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지금 며칠 동안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월요일 정도에는 한 200만 명 정도를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영화도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흥행했던 영화들이 재개봉하는 것도 요즘 또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보면 알라딘, 모가디슈 재개봉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작품이 아니고요. 알라딘과 모가디슈 다 극장에서 보셨던 그런 작품들인데 네. 이번에 또 추석 시즌에 사실 공조 2를 제외하고는 그 새로운 작품 중에서는 경쟁작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상업 영화들이 사실 예전에 빅히트를 쳤던 알라딘 같은 작품 이렇게 새로운 영화관에서 또 이제 개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가디슈 같은 작품은 작년에 7월에 개봉을 해서 한 361만 명 정도의 관객을 불러 모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큰 관객 수지만 그렇죠. 조금 모자른 부족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영화에 대한 평가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석 시즌을 맞이해서 극장에서 또 이 영화는 봐야지 이렇게 좀 몰입감이 있는 그런 칼 체이싱 장면들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서 재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가디슈를 놓쳤거든요. 네. 아쉬웠는데 이번에 재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봉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번 기회에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라딘 앞서서 이제 새로운 극장에서 개봉하셨다고 말씀해 네. 주신 게 원래는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을 했는데 이게 4DX에서 상영을 하는 걸로 이번에 또 좀 고정이 된 거죠? 이번에 이제 모션 체어가 있는 4DX관에서 상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상영관에서만 상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그 상영관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알라딘은 그 N차 관람을 하는 관객들이 상당히 많았던 작품이죠. 사실 또 영화를 재미없게 본 관객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봤다라는 거는 8차, 9차 이렇게 각기 다른 상영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상영관이나 댄스 얼롱이라 그래서 예. 춤도 같이 출 수 있는 영화관 이런 극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런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관객이 많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이번에 재개봉을 해서 지금 상위권에 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흥행이 됐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다는 건데 이번에도 재개봉했는데 박스오피스 5위 정도에 올라와 있다는 건 굉장히 또 다시 보는 분들도 많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다 아는 그 유명한 뮤지컬 넘버들을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이제 사운드가 더 좋은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또 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 그 감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재개봉도 가능했던 영화입니다. 예. 이번에는 개봉 예정작도 볼게요. 영화 9명의 번역가인데 이거 어떤 영화죠?
네, 이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출판되지 않은 아주 유명한 그 소설의 그 마지막 부분, 그 3권이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 9명의 각기 다른 국가의 언어로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이 워낙에 유명하고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유출이 될까봐 이 번역가들을 아주 커다란 그 뭐 밀실 같은데 이제 가두게 됩니다. 저택의 지하에 가두고 뭐 인터넷도 쓰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을 뺏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그 이제 앞쪽 부분을 그 오픈하려고 했더니 협박 전화가 걸려와서 협박 문자가 와서 네. 이 작품을 유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죄자가 등장을 네. 한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번역가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또 이걸 관장하는 출판사 대표도 누가 이것을 유출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추적해 심리전을 나가는 거네요. 네, 예. 벌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추적 스릴러군요. 알겠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극장에서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보러 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영화 한 편 보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관람작을 선택하는 기준도 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TT에서도 볼거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영화관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OTT 비용에 비하자면은 지금 영화 극장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그 극장 요금이 조금 많이 여러 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시리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1편이 있으면은 대충 어떤 작품인지 알기 때문에 그 작품을 내가 좋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2편을 고르기도 좀 쉬워지는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냥 드라마라든가 사실은 이제 코미디도 포함해서 일반적인 그 어떤 블록버스터급의 액션이 없는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나중에 집에서 IPTV를 통해서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OTT에서 볼만한 작품들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 보면 하정우, 황정민 배우가 출동하는 수리남이라는 그 OTT 또 콘텐츠가 개봉을 하고 피노키오도 개봉하는 것 같아요. 먼저 수리남 어떤 영화죠? 네, 수리남은 그 남미에서 마약 조직의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한국인 마약왕이 있었고요, 실제로.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네, 그것을 이제 한국의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평범한 사업가를 이용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제 하정우 씨 말씀하신 대로 하정우 씨와 황정민 씨가 이제 출연을 하고요. 이 작품 지금 아직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검색한 바로는 오후 5시 정도에 지금 오픈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 관객들은 이제 보신 분들이 없으신데요. 네. 저희 이제 기자를 대상으로 한 그 시사 때문에 저는 이제 스크리너를 미리 봤는데 정말 한국에서 만든 작품 같지 않은 그런 이국적인 정치가 넘치는 범죄 스릴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이 피노키오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석 맞아서 좀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알라딘도 원래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도 이제 피노키오라는 작품은 다 애니메이션으로 아실 텐데 네. 그것을 실사화한 작품입니다. 이제 감독과 배우가 뭐 포레스트 검프 같은 작품에서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춰왔던 그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과 또 톰 행크스이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신뢰가 가는 작품인데요. 뭐 피노키오 하면은 어린아이들만 보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다시 봤더니 정말 그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 많은 어필하는 그 주제 의식을 갖고 있는 네.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른, 아이 다 같이 봐도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성원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